자, 그렇다면 법원이 보기에 구속기간을 얼마나 공수처와 검찰이 넘겼길래, 초과했길래 구속취소 사유가 됐을까요?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보시죠. 1월 15일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도 포함이 됐어요. 재판부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25일에는 구속이 돼야 했는데 석방이 돼야 했는데 하루 뒤늦게 이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쟁점은 시간 계산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33시간 제외 날짜상 이틀이니 이틀 연장돼야 된다. 대통령은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반박했는데 법원이 대통령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검찰이 산수 계산을 했다, 고의로 틀렸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사유를 자세히 보면 구속기간이 초과되지 않았더라도 이 영장은 기각됐을 확률이 크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공수처의 이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권한 논쟁이 그 더 본질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심플하게 보면 서부지법은 영장을 발부했고 네. 중앙지법에서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을 취소시켰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PD님 띄워주시겠어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건 나중에 재판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를 수사하고 검찰이랑 구속수사를 나눠서 임의대로 이렇게 해도 되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5부의 판단인데요. 이제 형사재판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수사 절차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좀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최종적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구속기간의 산정 부분들, 구속기간이 지나고 나서 기소를 했다는 부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향후에서의 재판 과정 또 탄핵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헌재에서도 일정 정도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이첩 요구를 한 그 시점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굉장히 과신하고 어떻게 보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은 꼴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특히 형사합의 25부 차기현 판사가 1심의 재판, 내란죄 1심의 재판까지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들, 구속 취소에 대한 사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영장을 발부했던 이 서부지법의 판단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15글자로 당시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었거든요. 지금 중앙지법의 설명을 들어보면 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내란죄를 수사하느냐, 왜 검찰과 구속기한을 나눠서 임의대로 가져가느냐에 대한 많은 의문이 그때 당시에도 제기됐는데 당시 서부지법에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15글자로 다른 어떤 법리적인 논란은 묻어둔 채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공수처가 왜 중앙지법으로 구속영장을 들고 가지 않고 서부지법으로 갔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여당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던데 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미 뭐 다 밝혀진 바대로 영장 쇼핑을 해서 서부지법을 선택한 거라고 다 밝혀졌잖아요.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통신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했을 때는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가능한 어찌 보면 이심점심 마음이 통했던 그 서부지법의 영장 쇼핑을 통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사실상 서부지법에서는 저 15자로 그냥 한정해서 법에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
증거인멸에 대한 사유로 그냥 영장을 발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법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구속을 취소한 사유를 보면 국민들이 사실 납득할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구속기관이 도과했던 그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이 그동안의 관례를 따르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지금 시기에 잘 오히려 바로잡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의심스러울 상황이 발생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익이 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것이고, 그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지금 중앙지법의 판단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이 돼서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합당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차기현 부장판사의 형사합의 25부가 내린 지금 구속 취소의 사유가 굉장히 합당하고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석방에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잖아요. 조금 전 봤던 검찰총장 사퇴하라, 자진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렇게도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저는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묻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주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주목받았던 게 굉장히 좀 빠르게 기소를 해야 되는, 구속 연장이 불어가 되면서 기소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거나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좀 시간을 지체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일고 있는데, 저는 검찰에 묻고 싶은 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묻고 싶은 게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없이 구속 기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날로 계산을 하는 그 실무적인 관행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이 이 사안이 뭐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치면, 그럼 그동안 검찰이 똑같은 방식으로 실무에서 적용했던 그 피고인들은 사실은 다 그럼 불법 감금돼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꼴을 자인하는 것이고, 사실 법원의 판단에는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또 별도로 내면서도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대통령을 애초부터 풀어줄 거를 생각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과 이런 갈등을 빚었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항고를 해서 설령 위헌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구속 취소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즉시 항고권도 법에 명시된 검찰의 권한이기도 하고, 그동안 기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항소를 해왔던 이런 검찰의 움직임과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 지레 짐작해서 위헌이 나올 것이니까 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이 사안에서만큼은 이런 판단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말이죠.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공수처가 지금 이 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판결을 보니까 왜 그토록 중앙지법에 가기를 꺼려 했는지, 왜 서부지법으로 들고 갈 수밖에 없었는지가 설명된다라는 취지의 입장도 지금 여당에서 나옵니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정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문 그 밖의 사유, 그러니까 이 계산 방식의 기존 산정 방식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길게 써서 기존의 방식, 그리고 형사소송법 201조의 이 7항상에 날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까지의 법문과 수사 관행을 완전히 뒤바꾼 판결,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그 밖의 사유로 해서 공수처와 관련된 문제의 절차적 수사권 상의 의문이 있다, 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피고인 측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해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 직권남용죄에서 내란죄로 인지한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냥 인용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항에서 이런 주장에 더해서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지위, 또 인치 절차 등등등 해서 구속과 관련된 절차상의 어떤 명확한 규정이 공수처법에 없고 대법원의 해석과 선례에 대한 판단이 없으니, 그런 절차상 수사상의 위법 소지와 주장이 있는 부분을 안고 가느니 구속 취소 결정을 함으로써 일단 공소제기 단계에서 이 부분은 좀 다시 들여다보면서 가는 게 맞다. 여기까지의 판단입니다. 수사권, 그렇군요.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 아무런 판단이 없고요. 오히려 그것은 그 이전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체포 적부심, 예. 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 법원에서 4번의 판단이 있었고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관할권,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 다투었지만 한 번도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은 거고요. 이번 결정에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수처 수사 전체가 위법했고 그게 구속 취소가 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 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대통령 관련된 영장 기각됐다는 걸 숨긴 채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